박PD의 픽. 1996년 대학 재학 중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시급이 1,800원. 와, 그 오래전 수치를 어떻게 기억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와 호프집을 놓고 제가 어디서 일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호프집은 1,7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00원 더 받으면서 공간도 더 쾌적한 카페를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1991년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주유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200원 받았었거든요. 오. 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로 술 사주고, 알바하고 술 사주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년 뒤인 2000년 군 제대 후에 학비도 모을 겸 동네 입시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알바가 아닌 정식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아이고, 이 졸업하지 않았는데도요. 맞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80만 원. 다른 선생님들 월급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어요. 아니, 왜 박 PD만 그렇게 조금 준대요? 네. 이 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 선생은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아이고, 경험을 이렇게 돈을 깎아가면서 쌓아야 되나요? 예. 뭐 어쩌겠습니까?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해준다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70만 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10만 원 어디 갔어요? 예. 원장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대보험이 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대보험 그것도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쨌건 저는 처음으로 정규직 취업을 했고, 사대보험은 원래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건가? 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인생의 쓴맛을 진짜 크게 보셨군요. 2002년 신문사의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라는 곳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 들어갈 때는 이런 계약서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3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2002년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꽤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순간 학원에서 받았던 월급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실수령이 70만 원이었잖아요. 물론 기자라는 일이 빡세기도 하지만 학원 강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노동에 영혼을 갈아 넣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받는 돈은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거 너무 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2006년 두 번째 직장으로 옮기면서 국민연금 누적 납부액을 처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2000년 내역이 전무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장놈이 저한테 사기를 친 거죠. 10만 원을 매달 삥땅을 친 겁니다. 아니, 10년 동안 이 사기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국민연금 그냥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줄 알았고, 이렇게 누적 납부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걸 이직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순진무구한 청년 그 자체였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저시급을 2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만 7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최저시급이 20달러입니다. 이는 작년에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15.5달러, 그러니까 2만 900원보다 29%가 오른 수준이에요. 이미 작년 9월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미국 전역에 6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서명하면서 밝혔던 이유가 진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용돈을 버는 10대가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길이길이 남을 명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맥도날드 가보세요. 물론 학생들도 있긴 있죠. 하지만 요즘은요,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신단 말이죠. 이에 따라 맥도날드, 피자헛 바로 움직입니다. 법 시행 직전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원을 대량 해고했대요.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러한 지적도 나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다. 팬데믹 이후 첫 해 과잉 고용을 시작해서 그 이후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2만 7천 원까지 올리는 건 너무 무리 아니냐는 투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 한쪽 얘기만 들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매장 10개를 돌리는 알렉스 존슨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매년 47만 달러, 약 6억 3천만 원을 내가 더 써야 된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5에서 15% 올려야만 한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어허. 그런데도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최저임금을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이러니 당연히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고용주의 지출이 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은 떨어지지 않았다. 라면서 데이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흔히 흙 퍼서 장사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남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요걸 좀 더 따져보자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원가율, 마진율 이런 걸 감각적으로라도 알죠? 장사하는 분들은. 요즘은 회계 프로그램이 쉽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로 바로 찍힙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주로 사업주입니다. 고정비 중에 그나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이거든요. 3명이 해야 할 일인데 2명만 고용하는 사장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매출, 이익 감소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죠. 중요한 건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 즉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점이겠죠. 유명 갈비집 가면 해운대 앞에 있는 암소 한우갈비집 이런데 아주 가끔 가보면은 고기를 굽고 그 고기를 잘라주는 직원분들이 어림잡아도 십수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많죠.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장사가 되나? 하지만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는 건 남기 때문이죠.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도 이를 회수할 정도로 이익이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한 명만 썼는데 이익이 없다면 극단적으로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을 하는데도 남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수저이거나 실패를 일부러 경험하려는 자가 아니라면 사업을 바로 접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죠.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 남는 거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남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하는 거죠. AP통신이 섭외했던 10개 매장의 점주 알렉스 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2만 7천 원으로 시급을 인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최저 시급이 2만 920원입니다. 2만 900원을 주는데도 남기 때문에
매장을 10개나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존슨도 처음부터 매장이 10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10년간 2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그를 제할 정도로 이익이 남았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개까지 늘렸을 겁니다. 월급을 적게도 받고 많이도 받고 떼이기도 한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월급을 보면 그 회사를 알 수 있고 사장을 알 수 있구나. 많이 준다고 회사나 사장이 무조건 탁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적게 주는 곳은 무조건 후지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죠. 월 7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마음가짐, 고객 응대 태도는 월 260만 원을 받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더 많이 받으면서 일할 때는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자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었고 고객을 위해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만 원 받을 때는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 내일이 가급적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이런 심정을 알까요? 월급쟁이를 현대판 노예라고도 하지만 존중받는 노예와 학대받는 노예 퍼포먼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실을 100년 전 헨리 포드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헨리 포드가 갑자기 최저 시급을 2배로 올려주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회상했다고 하죠. 최저 시급 인상한 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최고의 비용 감축책이었다. 시급을 올리니까 오히려 회사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직원들이 훨씬 더 회사의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직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맞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야근을 꼭 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최저시급 9,000원 받는 노동자와 최저시급 2만 원을 받는 노동자 당연히 일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공시화됐습니다. 관건은 내년 최저시급 과연 10,000원을 돌파할 것인가? 10,000원을 넘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만 얼마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면역력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던데 박 PD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면이 불이효생 유산균이죠. 저마다 유산균 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데 불이효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도 강한 호박 분말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게다가 비린내 나는 분피, 우피, 어피 같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닌 소나무 펄프 유래 100% 식물성 캡슐에 담아 소화도 잘 되잖아요. 소비 기간도 2026년 1월까지라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리오 유산균 검색하세요. 물가 상승 지속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 공익위원단 구성 변화 역시나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건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게 말씀하신 물가죠.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2002년 5.1, 작년은 3.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과 한 알이 10,000원에 육박하고 대파 한 단이 누구는 875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최근까지도 4,000원, 5,000원 하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물가가 올라서 2월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가 올랐습니다. 인상론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2,000원은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 최저임금 아마도 12,000원부터 협상이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현행 최저
시급이 아직 10,000원이 안 되죠. 140원이 모자랍니다. 즉, 10,000원이 되면 인상률은 1.42%가 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2.6으로 내다본 한은의 전망치를 반영하면은 1,116원이 됩니다. 10,000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그래도 1,116원. 이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그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 모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맞아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9,860원입니다.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7.3달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냐? 호주가 15.1달러, 영국이 14.4, 독일은 13.4, 캐나다는 12.8, 프랑스 1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여전히 최저시급이 낮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죠.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는 우리보다 일부 낮은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은 호주, 영국 수준이고요.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이미 호주, 영국을 넘어섰죠? 그리고 일본조차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10,000원을 넘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도 그렇고 내년 최저시급도 결정이 됩니다. 10,000원이 넘을 것으로 당연히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10,000원 받고 추가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온 국민이 시선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라도 최소 12,000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 그나무상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넨이 나서서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가 아니라 시급을 올려라. 오히려 이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할까봐 중소기업에게 갑질 좀 그만해라. 그래야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아니, 일본 진짜 이런 거는 좀 일본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자꾸 이직을 한다, 경쟁사로 간다,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이런 하소연하는 사장님들 많은데요. 그런 하소연하는 사장님들 중에 월급 잘 주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